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본론에 앞서 제가 아직 미성년자의 신분이어서 신변보호가 필요하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가 유명해지거나 단체를 조직하여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6.25 전쟁 때 학도병에 지원하신 참전용사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신들께서 지켜내신 또 제가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고 많은 분들께 미래세대인 청소년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수많은 애국 시민들을 따라 삭발을 할 계획이었으나 추후에 운영진 분들께 말씀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비상계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 22건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여 국정마비를 일으켰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윤석열 정부 전까지의 탄핵보다 많은 29번의 탄핵 소추권 남용을 지금까지 행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권 분립을 깨뜨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중국 간첩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대회에 단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중국과의 교류의 범위를 벗어나고 6.25 전쟁 때 중공군에 의해 희생되신 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대법원과 A권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정원에 의해 서버 조작의 가능성이 드러나고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밝혀졌음에도 조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소수의 군경을 투입함으로써 선관위를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반국가 세력의 행태를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2030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10대들도 계엄시켰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비상계엄 이후 반국가 세력의 횡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잡혀 안 된 교사들의 거짓 선동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건들을 사실의 근거에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모르고 과반을 알던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산업발전에 조석을 두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에 이끌어내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저에게 애국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국토참전이나 국권문란을 하지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기에 내란이 아닌 정당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실에 근거하여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을 주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설하고 현 상황에 관한 몰상식한 발언들을 상식선에서 반박해보겠습니다. 서부지법의 정치적 편향에 분노하여 폭력이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 995 폭도라는 발언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초등학생의 논리에도 못 미치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유죄 선고를 내린 판사에게 위해가 가해지면 이재명 지지자는 다 폭력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탄핵 창석을 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조국이 범죄자이니 탄핵 창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조국이 범죄자이니 탄핵 창설을 하는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배한 중대범죄자라 해도 이러한 발언들은 심각한 논리적 근거를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다 995 폭도라는 발언도 그렇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검찰의 초보적인 계산 실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기현 판사는 판결문에 구속기간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는 즉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으로서 기성세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연설 마치겠습니다.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국가전복을 도모했던 범죄자들 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무너지고 그 배후는 아예 입막음을 하려고 법안까지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들께서 원하시던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은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배가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었듯이 후대의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판단하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판단하자. 일단 제가 삭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응원을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한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어떤 종교 단체에 속해 있지도 않고, 또한 그리고 저희 자발적으로 모여서 조직한 단체이고, 또 저 또한 이번에 개인 자격으로 제가 자발적으로 삭발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똑똑하죠?